이제는 좀 지겨울 법도 한 단어 아닐까요? 오늘의 영화는 오늘의 연애입니다. 기다렸지? 그만 만나고 싶어.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싫어. 어우 야 누가 본다 야. 곁단 좀 닦아라. 나 정도면 무난하고 괜찮은 남자 아닌가? 닥쳐, 시댕아. 너 날씨에 오신 김현우거든? 여기가 안 떨려. 지금 썸을 타고 있거나 그런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왜냐? 그럼 문채원이 그렇게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리고 썸 타는 당신, 속 타는 여러분들을 위한 로맨스라고 하니까 뭔가 배울 점이 있겠지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배울 게 없더라고요. 로맨틱 그걸 코미디에서 배우고. 뭘 배우세요? 교훈을 얻으세요? 항상 이상한 사람 봤네? 나랑 로맨틱 코미디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사람 처음 봤어. 교훈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네. 밀당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죠. 로맨틱 코미디에서 연애 기술 배우세요? 전 이 영화가 약간 3등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서진 씨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서진 씨가 훨씬 섹시하답니다. 네, 훨씬 낫더라고요. 유부남으로 나오지만 누구보다요? 이승기 씨보다. 아, 이승기 씨보다. 그래서 둘이 그건 당연히 약간 연애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좀 찰진 느낌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서진 씨가 멋있게 퇴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 영화가 정말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선을 새토막이 내듯이 머리, 배, 꼬리처럼 이 영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썸이라는 거를 제 생각에 박지평 감독이 썸을 글로 잘 배운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썸을 정말 경험한 게 아니라 요새 썸은 이런 거더라라고 글로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화가 썸이라는데 약간 어색하다. 그리고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 근데 박지평 세대일 것 같아요. 누구의 썸인지 모르겠어요. 이승기 문채원의 썸인지 문채원 이서진의 썸인지 그렇지 않아요? 박진표 감독의 사실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예전에 뭐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이라든가 내 사랑 내 사랑 내 곁이라든가 보면 원래 박진표 감독은 지고지순파예요. 죽어도 좋아. 예, 죽어도 좋아도 그렇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영화로 만들어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 지고지순하잖아요. 18년 예, 동안. 사실상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이승기의 지고지순함을 밑바탕에 깔고 있지만 흔히 썸 탄다는 말이 하도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스토리 라인을 그러니까 영화 속에 이제 양념처럼 집어넣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념적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생동감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썸의 핵심은 아리까리예요. 그쵸. 제가 날 좋아. 듯 아닌 듯이잖아요. 서로 약간 정말 쟤랑 나랑 무슨 관계지? 그야말로 밀고 근데 여기는 당기기인데. 윤채원 씨가 이미 과거도 18년 전에 했더만요. 어렸을 때. 해서 제가 날 좋아하는 걸 알고 한쪽에서 짝사랑 영화지 썸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약간 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를 보면은 연애 세포를 간지럽혀서 연애하고 그렇죠. 싶어져야 돼. 간질간질. 이렇게 몸이 이런 반응을 느낌이 해야죠. 들어야 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굉장히 그 부처님 된 듯. 그냥 아주 관대해진다. 연애에 대해서 되려. 그러니까 이건 역작용인 거죠. 오히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의 달성을 실패했다.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교수님 말대로 영화 보면서 사랑이란 참 아름답구나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 게 연애하고 아니라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정말 지겹구만. 그러니까요. 쟤네들 왜 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정말 짜증난다 정말 쟤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서 화가 나는 거야. 일단은 저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승기 씨가 왜 지금까지 영화를 안 찍었나를 좀 알게 된 작품이에요. 이승기 씨가 비수. 소위 말하는 엄친아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만 좋아하는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좀 이렇게 리스트를 쫙 그려보면은 남자들이 동년배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거든요. 좀 섹시하거나 귀엽거나. 근데 이승기 씨는 반듯하다라는 거예요. 귀엽다, 그렇죠. 섹시하다보다는 모범생 같다. 내 아들이면 좋겠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이미지를 200% 밀어붙입니다. 사실은 이승기는 착한 남자. 근데 영화에 출연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저렇게 자기 복제하고 재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저는 판단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보기에는 이승기가 그 기존의 이미지를 그냥
영화 속에서 좀 게으르게 재활용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승기만의 잘못은 아니죠. 영화의 제작진도 이승기의 그 기존 TV에서 보여줬던 이미지를 영화 속에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제작진 자체가 다 사실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데서 좀 게을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승기는 영화를 앞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하면 그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적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영화 배우는. 이승기는 반듯하고 아주 예쁜 그런 얼굴이긴 하지만 영화적 마스크는 아니에요. TV용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태자면 이승기 씨가 굉장히 그 성공했던 출연장이 뭐냐면 국가에서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늑대인지 여운지로 바뀌는 장면이었으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좀 의상이 과해야지 오히려 소화가 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처럼 약간 이렇게 변신하는 모드라든가 이렇게 캐릭터가 강할 때 되려 좀 빛을 내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문채원 씨의 이 상큼발랄한 연기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문채원이라는 여배우는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는 예뻐 보였어요, 영화 속에서. 예뻐 보였고 다 좋은데 어쩐지 두 사람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연기가 아니라 따로 혼자들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잠깐 키스씬이 나오잖아요. 딱 한 번의 키스씬이 나올 때 보면서 몸이 짜릿해야 되거든요. 나왔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드디어 키스하는구나가 어느 돼야 장면에서 되는데 키스했어요?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와, 저거 뭐 정말 잔인한 디스다. 네. 기억 안 난다는 거는 정말 잔인한 디스예요. 아니 키스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약간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화가 겉으로 굉장히 세련대청하지만 마지막이 뭐냐면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던 기상캐스터가 결국 나를 왜 사랑해준 남자에게 가서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아들인다는데 주체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버림받았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내 남자가 된다는 것 자체도 이 영화가 타겟팅하고 있는 20대에게 얼마나 그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연애 안 하면 어때요? 잠깐. 안 하면 되는데 또 굳이 선택하던가. 그러니까 문채원 씨 캐릭터가 은근히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부분에서 너무 순정파인데다가 어떤 부분에서 너무 과격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여자가 저렇게 상사와 저렇게 불편한 관계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캐릭터 문제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문채원 씨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배우를 말하거든 저는 이제 문채원이라는 배우는 그동안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TV를 주로 활동을 했고 영화는 이제 최종병기활에서 그렇죠. 막 박해일 씨 동생 여동생으로 이제 등장을 했던 거였는데 그때는 뭐 그다지 강렬한 인사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그 러닝타임 한 2시간을 사실은 문채원이라는 배우를 때문에 견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문채원 씨가 예뻐서 런닝맨을 2회분을 찍었어요. 그걸 2개 다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참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영화에서는 글쎄요.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 씨만큼 매력적이거나 호감 있거나 그렇게 상큼발랄하지 않던데 그게 그 얼굴이 좀 우울하게 생기잖아요. 그렇게 막 얘기해도 돼요? 이제 연애가 중에 끝났다고 그렇게 막 끝났습니다. 예, 연애가 중국에서 내려오셨다고 갑자기. 내가 그랬잖아요. 영화를 견디게 만든 유일한 힘이었다고 문채원. 근데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문채원이 약간 볼살이 조금 있는 김태희랑 비슷해요. 그 김태희하고 느낌이 장난하세요 지금? 김태희랑 좀 형님. 비슷한 느낌이 아니, 들어요. 어디가 김 아니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네. 막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묘사까지 하는 수준이면 약간 넘어가는 수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 아니 김태희가 아니라 사랑에 빠져버려- 김희선 씨랑 약간 이목구비가 오목 좀 아니.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이죠, 네. 김태희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다. 근데 이 김태희가 결여된 무엇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게 뭘까? 근데 저는 연기력, 약간 이 연기력. 영화의 실패가 그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로맨틱 코미디의 주요 소비자층이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채원 씨 예쁜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남성 배우도 역시 그만한 만족감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싹한 연애란 영화도 보면은 만듦새가 아주 특별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성은 여성대로 이민기 씨 보고 남성은 남성대로 손예진 씨 보면서 영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로맨틱 코미디를 진지하게 이 영화 한번 분석해보자라고 보는 관객은 드물어요. 데이트 무비 혹은 약간은 오늘 뭐 할까 킬링타임 무비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럴수록 캐스팅이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문채원 씨 캐스팅은 저는 저 역시도 여자지만 유효했다라고 보지만 좀 이승기 씨 캐릭터는 다시 이승기 원제론으로 들어가는데 여자분들이 눈둘 데가 없었다는 거죠. 이 영화는 오히려 남성분들이 눈둘 데 많아요. 저는 티아라에서 빠져나온 그 멤버 있잖아요. 이 영화에 나와요. 네. 본명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섹시한 여배우 있잖아요. 하영인가요? 중간에. 하영. 전 처음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약간 박신혜 닮기도 하고 몸매도 예쁘고 그래서 여배우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 배우들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았다. 어쨌든 10여 년 전에 엽기적인 그녀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그만한 로맨틱 코미디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감독님들 저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예전에 참 재미있게 잘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클래식 같은 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클래식은 멜로고요. 멜로고요. 멜로로 아니, 봐야 보면 돼요. 결혼 멜로. 이야기라던가 네, 결혼 이런 이야기도 90년대 초반의 단짝 한국형 로맨스 영화들, 로맨틱 코미디들이 활기를 잃었어요. 근데 그때 연애의 목적 얼마나 훌륭했어. 연애의 그렇죠. 목적. 연애의 재밌었고. 목적이라던가. 그리고 저는 차라리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가 했던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훨씬 더 쫄깃쫄깃한 그것도 원래 원작이 90년대 영화예요. 90년대 영화였고. 네. 아무튼 너무 요즘에는 이렇게 막 SF라든가 대작 이런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관객들이 또 그런 영화 로맨틱 코미디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예전보다 많이 선호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헐리우드에도 로맨틱 코미디가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네. 아무튼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또 엄지척 아니면 업다운을 해봐야겠죠? 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뭐, 예,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 줄 평은요? 오늘의 연애인 줄 알았더니 어제도 아닌 그제의 연애입니다. 어우.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네. 네,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사자성어입니다. 네. 애매모호. 네. 촌철살인의 멘트 네. 좋습니다. 저는 문채원을 위한, 문채원에 의한 문채원의 영화, 오늘 다룬 영화는 오늘의 연애였습니다.